Viva Global.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행복한 월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과 함께 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잘 되기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변화를 원한다면 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좀 변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머리가 좀 달라졌죠? 예. 우리가 고정감정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하던 그대로의 삶, 또 그런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지만, 뭔가 도전하고 변화한다면 달라진 삶의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의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과 함께 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좀 중요한 주제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는 보면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바로 컴퓨터.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인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 여러분 혹시 아시죠? 예, 그런 빌 게이츠가 세웠던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이때 공동 창업자가 있죠. 바로 스티브 발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둘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뭐 특히해가지고 이런 이 체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회사 주식이 한 2007, 8년 되던 한 $50, $53 이렇게 갔는데 2009년에는 $19 됐습니다. 근데 2024년도 올해 몇 달러인지 아세요? $437 정도 됐습니다. 대단하죠? 자, 여러분 왜 $50가 됐던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주식이 왜 $19가 됐던,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19였던 2009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주식이 지금 2024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변화라는 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이제 그 은퇴를 하고, 그의 그 동역자, 그 또 공동 창업자였던 스티브 발머는 2000년대에 이제 그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티브 발머는 이 경영학적으로 잭 웰치의 스택 랭킹이라고 하는 이 경영 그 철학을 도입하게 되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 중에 상위 20%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성과의 20%. 그래서 뭐 스톡 옵션도 주고 뭐 많은 그 베네핏을 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하위 20%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게 스택 랭킹이라고 하는 경영학의 구조였죠. 아주 유명한 잭 윌치라고 하는 이 경영학자가 이제 제안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때 혹시 윈도우 비스타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때 윈도우 대신에 윈도우 비스타라고 하는데 이게 빛을 못 봤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버그도 많았고. 자, 그런데 이때 구글이 나타났고요. 검색 엔진에서는 구글을 따라갈 수 없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새로운 제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무너져 가지고요. $53였던 주가가 반토막 더 떨어져서 $19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당히 위기였죠. 여러분 이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티나 나텔라라고 하는 47세의
인도 사람이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완전히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EO, 지금 이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변화시켰을까? 그가 한 일은 제일 첫 번째로 이 상위 20%에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하위 20%에게는 잘라버리고 퇴사시키는 이 스택 랭킹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서로 독점하려고 하고 폐쇄적인 기업 문화를 서로 개방과 협력의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티나 나탈레가 했던 일은 뭐냐? 당신이 이 다른 조직, 다른 그 팀원들에게 기여한 건 뭐냐라고 이제 인사 고과를 반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일은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우리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방향을 가지고 가는구나라고 공감할 때까지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 문화, 어떤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에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연합, 사람들과의 소통을, 그런 케미를 통해서 이 공감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서로 사람들을 경쟁적으로 쳐내고 했던 것을 이제는 도와주고 협력하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구글 클라우드 펀딩 이런 등등의 엄청난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지금 세계 넘버원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 경영학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피터 드래거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략이 문화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는 사실 85%를 차지하고 15%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문화란 것은 결국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분의 이제 강연을 유튜브로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받았고 많은 그 인사이트도 얻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웅진을 만드신 분 아십니까? 예, 웅진 코웨이, 웅진 식품. 자, 이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바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윤석금 회장입니다. 윤석금. 이분이 웅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말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사고를 바꾸자라고 하면서 지금 웅진은 재계 순위 30위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발전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웅진의 이 윤석금 회장님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냐? 그는 전형적인 흑수저였습니다. 아주 공주라고 하는, 공주에서도 좀 시골 깡촌의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1970년도라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서 외에는 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윤석금 회장님이 이제 1971년에 이제 웹판원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책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어떤 책을 팔러 다니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전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전집 뭔지 아세요? 문화백과사전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브리테니커 사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백과사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비쌀까요? 비쌀까요?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런데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한글로 번역이 그때 당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1970년도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은 다 영어를 못했습니다. 대학교 교수 정도나 돼야 영어를 좀 했었거든요. 저는 1970년도예요. 70년도. 이때 이 본인도 영어를 할 줄 몰라요. 그리고 백과사전은 뭐예요? 다 영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어를 몰랐어요. 자, 그런데 이 백과사전을 팔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분이요, 이 책을 팔지 말고 문화를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당시에 이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소수였겠죠. 그 당시에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집에다가 대리석을 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집을 좋게 하고, 뭐 이런 인테리어를 그렇게 꾸렸나 봐요. 그런데 그때 이 윤석금 회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뭘 했냐? 그때 당시 이제 사원이었죠.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사장님, 집도 좋은 집을 얻으시고 평수도 넓으신데 이때 저도 영어를 모르고 사장님도 영어를 모르지만 이 책장에다가 이 백과사전을 영어로 쫙 하나 해오르십시오. 그럼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의 손자나 자녀들이 커가면서 이 백과사전을 보면서 우리 집에 이런 사전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이 사람들 사이에 대리석도 깔지만 뭘 하는 문화? 백과사전을 다 책장에다 꼽아놓는. 그러면 집에 오는 사람들, 와, 여기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사전을 또 이렇게 두네? 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겠냐. 자녀들이 얼마나 나중에 커서 영어를 읽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 라는 것으로 설득을 했답니다. 결국 뭘 한 거죠? 책을 판 게 아니라 뭘 판 거예요? 문화를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일화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일화는 중소기업 그 사장께서 이제 방문했는데 그때 아주 문전박대를 심하게 당했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이제 들었죠. 그때 이 윤석금 회장님이 자기가 그때 당시 한 27, 28쯤 됐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당신의 나이 한 60 몇 세 되면 당신이 나를 결코 무시하지 못할 사람은 난 돼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었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분이 1년 영업 만에 전 세계 브리티니 그 백과사전에 들어간 모든 영업 사원 중에 54개국 중에서 넘버원이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야, 너 그거 모르냐? 네가 팔면은 그게 다른 사람 다 넘어가는 거야. 뭐 등등등등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는 부정적인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분이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냐? 그렇지 않았대요. 공주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서울에 왔더니 너무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자기가 어땠을까요? 그 젊은 날에 야, 이거 왜 이렇게 한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낭망하고 좌절하고 할 수 있었지만 그건 어땠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을까 해가지고 거울 보고 연습하고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금 회장님이었고, 여러분 혹시 그 웅진식품의 아침 햇살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나요? 매실 이게 다 웅진식품에서 나온 건데 그때 당시에 웅진식품을 하면서 있을 때 웅진 출판은 유명한데 웅진 식품은 안 유명하니까 뭐 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안 됩니다 다 이러는데 거기 37세 먹었던 어떤 그 기조실장이 이거 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37먹은 그 37세 된 그 사장, 그 기조실장을 대표 사장으로 세웠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을 대표회사 그 사장으로 맡기고 나니까 그 사람이 만들어냈던 게 뭐냐? 아침 햇살, 초록 매실. 그래서 대박을 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이 윤석금 회장님이 나의 신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늘 아침마다 이것을 한답니다. 참 좋아서 저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나는 나의 능력을 믿으며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항상 자랑스러운 나를 만들 것이며 항상 배우는 사람으로 더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난 늘 시작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할 것이며 나는 끈기 있는 사람으로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시킬 것이다. 나는 항상 의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나의 행동과 언어 그리고 표정을 밝게 할 것이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마음의 병들지 않게 할 것이며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내 나이가 몇 살이든 20살의 젊음을 유지할 것이며 나는 세상에 태어나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나라의 보탬이 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다. 나는 정신과 육체를 깨끗이 할 것이며 나의 잘못을 항상 고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신조를 매일 반복하여 실천할 것이다. 멋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조는 뭐가 있으세요? 혹시 없으시다면 이 윤석금 회장님의 신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어떠셨어요? 정말 다사다난했나요? 저는 정말 2024년도가 너무너무 다이나믹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고 아주 폭삭 속았수다. 제주 말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예수원이라는 곳을 좀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좀 정리하고 마음을 좀 새롭게 하려고 하면서 다녀왔던 데가 예수원이에요. 여기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많은 분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 분으로 이제 여기 태백에 있는 그 아주 두메 산골에 와서 이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은 거의 다 대부분 그때 손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를 한 20년 만에 다녀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예수원을 좀 오래 한 몇 년, 2, 3년 좀 있을까? 너무 힘들어. 여기서 좋은 데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그 창문마다 방풍을 해요. 방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영성은 뭘까? 영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닐까? 여기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두메산골 태백, 제가 여기 지금도 거기 제주에 거기 가려면 하루 미리 올라갔다가 아침에 가는 그 기차를 타고 한 2시나 3시쯤 더 떨어져서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예수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깨달았던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쩌면 광야 같은 이 현실, 쉽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쁨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라는 것들을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편 63편을 좀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시편 63편에는요 이런 그 제목이 달려 있어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1, 2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 광야구나 알 수 있겠죠. 그때 갈망해서 주를 앙모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요.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어디 있죠?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어디서 바라본대요?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곳 딱 한 군데예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광야, 물이 없고 메마른 이 땅,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원도의 그 태백에 아주 힘든 골짜기에 그 20년 전, 30년 전 그 성향의 그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그 곳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쉼과 회복을 하는 장소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광야를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광야 같지만, 물이 없는 곳 같지만, 그러나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짜 영성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제가 시편 63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3편 2절에 보면 내가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또 6절에 보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며. 제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아주 초긍정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루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반복적인 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그는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를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마인드가 바뀌어진 사람,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람처럼 또 윤석금 회장처럼 긍정의 마인드로 바꿔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루틴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삶의 루틴, 반복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요즘에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 공부 잘하는 고등학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시나요?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무슨 숙제를 하고 하는 아주 반복된 루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뭘 잘해요?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나요? 저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한 장 읽고 구약 성경 하나 읽고 또 신약 성경 하나 읽고 거기서 묵상하는 그런 루틴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뭘 사용했다고요? 믿음을 사용했다는 거죠. 성경에 아주 뛰어난 인물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나라를 변화시켰고 이방 나라,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 나라의 총리가 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일상에서 뭘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뭘 바꾸고 싶습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바로 스몰 스텝이란 것입니다. 스몰 스텝. 여러분, 혹시 스몰 스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스몰 스텝은요,
영어 그대로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한 걸음 한 걸음인 거죠. 자, 이 책을 썼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박요철이라고 하는 이 스몰 스텝의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회사를 다니다가 자기가 뽑은 직원이 자기 상사가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미치고 펄쩍 뛰는 거죠. 당장 사표 내고 나가고 싶을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뽑았던 직원이 나의 상사가 돼서 나를 지시하는 상황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기서 견뎌내고 하면서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매일 직장 생활이 스트레스고 힘들고 했을 때 이분이 한 것은 산책을 하는 일이었어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딸과 아내가 계속 같이 산책을 하게 되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삶이 변화가 되고 그것을 이제 그 블로그에다 썼더니 사람들이 그거 모아놓고 그러면서 점점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실제적인 영상을 한번 잠깐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어느 날 제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팀장이 바뀌었어. 근데 그 팀장이 누구였냐면 제가 뽑은 팀원이었어요. 같이 팀장이 되면 좋겠는데 제가 팀원이 된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이 바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 그 기분이라는 거는 이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그러면 뭘 하지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쁜, 내가 행복한 것들을 조그만 거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책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일찍 집에 들어가는 날은 혼자 산책을 가는데 저희 와이프가 당신 뭐해? 나도 같이 가자. 아이들도 같이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각자 따로 놀게 되는데 같이 산책을 하게 되니까 스마트폰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야기란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매일 블로그,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걸 쓰니까 사람들이 되게 공감을 하면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하기 시작하는데 포털 메인에 소개가 됐어요. 그날 밤 핸드폰에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밤 새도록 울려가지고 제가 결국 새벽에 핸드폰을 끄고 잤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에 공감을 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몇십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제 7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가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변화가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았어요. 제가 제 책을 알리고 싶어서 원오프믹스라는 사이트에다 광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관심 있으신 분들 와서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여섯 분이 왔어요. 그날 지금도 생각나는데 비 오는 날이었는데 다들 우산 쓰고 한 5분 정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얘기를 잔잔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쫑긋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 듣기 아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2번, 그 다음 달에도 만나고 또 그 다음 달에도 만나고 그 다음 달에 만나서 한 6달이 지나니까 사람이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1000여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2쪽 책 읽기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은 하루에 2쪽을 읽고 인증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200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은 방장님은 하루에 2쪽을 읽어서 1년에 180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곱하기에도 아무리 그 숫자가 안 나오는데 2 곱하기 365에도 여러분 하루 2쪽을 읽기 힘들어서 그렇지 하루 2쪽을 읽는 사람은 몇백 쪽도. 그래서 스몰 스텝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한 일들을 하나씩 했던 겁니다. 그게 저한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행복해지니까 저희 가족이 행복해지고요. 스몰 스텝에 왜 사람들이 모이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무슨 신앙 종교 같아요. 제가 매달마다 모임을 하거든요. 저의 이런 에너지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 둘씩 퍼져나가니까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학원 강사님들,
정말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읽은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여들더니 그런 분들이 뭔가 무리지어 가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스몰 스태퍼라는 책을 새로 썼어요. 그냥 그분들, 저 때문에 변화된 분들을 소개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힘으로 이 하루를 견뎌내거나 이겨내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40이 넘어가는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행복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방방이 돌아다니면서 수다를 떠느라 지루하거나 우울하거나 괴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혼자 일한 지 한 3년째거든요. 수입은 원래 회사 다닐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줄였는데요. 이분이 회사를 다녔을 때 월급에 지금 한 10배 정도 더 벌고 계시대요. 여러분, 스몰 스텝, 작은 변화, 작은 실천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야, 인생 참 뭐하다, 회사 정말 뭐하다라고 생각해서 때려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술로 인생을 보냈더라면 아마 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 그 작은 것, 산책을 돌면서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과 이야기했던 것들을 블로그에 올렸던 그 단순한 작업들이 놀랍게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고, 그것이 지금 수백만 명, 아니 70만 명이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변화하고 싶으세요? 전 정말 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거대한 거, 엄청난 거를 변화시키고 바꾸려고 할 필요가 없다. 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작은 거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안 정리하는 거예요. 집안을 한꺼번에 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화장실, 오늘은 신발장, 오늘은 현관 앞에, 내일은 요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일주일에 5일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이 깔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놀랍게도 저한테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줘요. 그래서 제가요, 머리에다가 뭐 대는 거 싫어했거든요. 파마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뭔가 도전해보고 바꿔보고 변화하는 거. 여러분, 작은 변화는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요. 내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거야. 더 힘들 거야. 안 될 거야. 등등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영성은 광야 같은 곳, 물이 없는 곳, 메마른 땅, 공고한 땅, 쉽지 않은 곳, 그곳을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역사가 있는 그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 방송국, 기독교의 모 방송국의 이 대표 책임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이 떨어졌습니다. 1,000만 원 마이너스부터 2025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유명한 또 그 제약 아니 뭐 이렇게 검사 바이오 사업의 아주 유명한 무슨 기업의 책임자가 얘기를 해요. 자기와 거래했던 의사가 월 2,000만 원씩 써주고 있는데 거기가
해지를 통보했답니다. 그래서 1년 매출가 2억 4천을 마이너스로 시작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년부터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생겼구나.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마인드를 바꿔보자. 바꾸자. 해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2025년도 기대되시나요? 여러분 작은 변화의 몸짓, 여러분이 좋아하고 행복하는 그것을 하나씩 맞춰가는 것. 그리고 저도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석금 회장님 그 나이신즈처럼 나도 뭔가 긍정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아닌 공감하고 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같이 가는 그런 2025년도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 마케팅은요 사람이래요. 마케팅이란 것의 본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아주 작은 일상의 변화, 큰 변화를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작은 스몰 스텝이 모여서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2페이지 그 읽는 방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에 2페이지씩 읽어가면서 1년이면 185권을 읽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2025년도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또한 변화되고 예전의 습관에서 머물지 않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어 바꿔보자, 도전하자,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겠지 기도하면서 광야를 영서로 만든 2025년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좀 이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정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작은 변화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광야 같은 곳을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도와주옵소서. 2025년도에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를 통해 많은 놀라운 변화의 물결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행복한 성탄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Viva Global.